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졸지에 세계 나라한테서 쌍욕을 먹은 중국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관영 매체가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 주도로 삼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요.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해 보초를 선 대가가 매우 클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네, 하려면 해봐. 군용기 하려면 해봐, 이 소리죠. 군용기 42대랑 선박 8척 동원했고요. 이 가운데 26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거잖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걸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무슨 세계 맨 앞에 있느니 아유 진짜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있나 진짜. 근데 이제 국내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는 줄 알아요? 대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엽댐을 폭파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만이 진짜로 중국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인질로 잡고 있는 삼엽댐에 만약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거나 뭐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한다 또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뉴스 쪽에서는. 그래서 오늘 막 저기 누구죠?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 차원의 첫 북핵 대응 훈련을 하는데 민관군 총력전 역량을 향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갑자기 민관을 끌어들어. 민하고 관은 뭐야? 응? 민은 그냥 국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관은- 민을 맨 앞에 또 앞세우는데? 아니 군이 아니라 이거 국민들도 전쟁하자는 소리잖아. 왜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냐고 우리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로 얘는 궁극적으로 내년도쯤에 전쟁하려는 거? 국제적으로 한번 터뜨리려고 진짜 전쟁하고 싶나?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아니 지금 삼국이 자기 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대만도 저기 보호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각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같이 대응해야 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 말이 오늘 아침에 한 말이 이게 민관군 총력적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쟁하자는 전쟁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거. 미쳤어. 결국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을 겨냥해 둔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건 대놓고 중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할 뜻을 펼치고 있어요. 아니 공동 성명 안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해요. 대만 해협이라는 것도 나가고 그 명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공동 성명에서 보통 이렇게 특정한 국가를 거론을 하게 되면은 외교적 분쟁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거야. 미국이. 왜? 어차피 거기서 문제 터져봤자 중국이 우리를 때리겠어? 니들이 알아서 싸워 죽었지. 이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미국은 이번에 그 안에 넣고 싶은 모든 얘기를 다 넣었다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한패로 보고 두들겨 팰 때, 지난번, 그러니까 프놈펜에서 있었던 바이든의 얘기 속에서도 러시아 먼저 패고, 그 다음에 중국을 뺐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순서가 바뀐 거야. 중국을 뺐어요, 중국. 네, 중국을 먼저 패고, 많이 패고, 러시아는 슬그머니 뒤로 빼줬어. 결과적으로 뭐냐? 중국을 계속 자극하고 중국을 통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거든. 그럼 미국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국한테 얻어내고 싶은 게 뭐겠냐고. 결국 미국에 대한 돈 투자, 중국에 있는 막강한 달러와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투자, 둘째 공급망 회복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 회복을 놓고 양쪽에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1차적으로 니들이 공급망을 열어야
경제 제재나 기술 수출 금지나 뭐 군사적 압박이나 뭐 대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충동질 같은 걸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민주당이랑 더 친했으니까 민주당을 믿고 사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먼저 풀어줬는데 이제는 민주당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워낙 바이든이 뒤통수를 잘 치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중국도 이제 당당하게 물물 거래를 하자는 거야. 외상 장사를 못 한다 이 주의거든.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국이 묻고 있는 거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미국이 묻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막교환해서 풀어주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지금 있는 그 바이든의 일종의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미국 시민들한테서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지금 자칫 중국을 풀어주는 듯한 또는 중국하고 화해하는 듯한 인상을 펴면 이게 표를 깎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강한 척만 하면서 계속 밀살을 보내고 있어. 야, 뒷구멍으로 거래를 하자고 계속 얘기해. 야,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거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언론도 있고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니들이 좀 양보하는 모습만 좀 보여주면 내가 할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오래된 거고 이제 우리 관계도 새롭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당당하게 서로 막교환 카드 꺼내놓고 당당하게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나도 우리 동네에서는 나름 두목이야. 근데 너한테 그동안 당했던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 나도 체면 안 서. 요런 자존심 싸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야. 문제는 그걸 압박하려고 괜히 우리 보러 야 네가 나가서 칼 들고 좀 설쳐봐. 저쪽 업장에 가갖고 돌 좀 던지고 와. 왜 우리를 시키냐고. 그리고 여기 3명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회의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3명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 3명 다 없다에 500원. 3명 다 없을 것 같아. 3명 다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쇼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전쟁하자는 게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게. 미국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를 4번째 기소를 했어요. 4번째 기소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기소를 당했는데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도 눈치 빤한 국가들은 다음번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겠는데 라는 판단이 섰어요. 최소한 민주당은 집권 연장 못하겠는데 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나 말고 다 안 돼! 이래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바이든한테 대항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나오겠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찍소리를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 인기가 없는데 나 이외는 안 돼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은 후보들 군 자체가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건 많은 후보들이 다 사실은 괜찮은 급들이 나왔어. 문제는 그 급들이 나왔는데도 트럼프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다 합해도 안 돼요. 지금 네, 다 합해도 안 트럼프가 돼요. 지지율 62%래.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안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기소해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어쩌고저쩌고 맨날 때려대고 있거든요. 미국 언론도 계속 때려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옥중 출마할 수 있나? 네. 왜냐하면 미국은 기소돼도 출마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나지만 않으면 이게 확정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별로 해줄 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서울에는 2시에 사이렌 울려가지고 민방위 훈련한다고 하니까요. 더운 날씨에 밖에서 걸리시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난 그래. 이 시기 때 자꾸 장갑차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군인들이 주둔하는 게 늘고 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30분 동안 어찌됐건 민방위 훈련하면 사이렌 울리면 길거리 그 통행 못하게 차량 세워놓고 차량 통제 훈련 하잖아요. 네. 또 등하관제 훈련도 한다 그러거든. 낮에? 이게 아니 밤에 이제. 밤에? 그럼 이게 계엄령 연습하는 건가? 어머. 그런 생각도 가끔 든다니까. 내가 늘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엄령 하는 거밖에는 지금 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사실. 근데 계엄령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옛날 같았으면 그게 가능하겠지. 70년대, 80년대는 계엄령이 먹혔어.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는 봉쇄 안 했어요. 봉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온 국민들이. 그런데 계엄령을 내린다고요? 하긴 계엄령 내렸다가는 박정희도 총 맞았는데 뭐. 지금 봐봐봐. 옛날에는 군인, 경찰 뭐 다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6, 70만 정도 이제 나오면 시민이나 뭐 시민들 시위대 이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숫자로 머릿수를 그렇게 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따위 짓 하면요. 전 국민 다 나와요. 초등학생까지 다 손잡고 나올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뭐냐면은 못 받아들이지. 옛날에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지들끼리 짝짝꿍 치기가 쉬웠어. 소수였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을 찍은 그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뭐 없어도 찍은 사람, 멍청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계산 하에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찍은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겠지. 계엄령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에 확 이러면서 먼저 들고 일어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 일선에 계신 분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 발표 명령이나 진압 명령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해병대 수사단장님처럼 진짜 명예를 알고 생각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안 해. 내가 차라리 옷을 벗고 명령 불복종으로 내가 감방을 가는 한이 있어도 국민을 해치라고 하는 또는 국익에 반대되는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한두 사람만 꺾어버리잖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못해요. 장악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님의 그 행동 자체가 군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죠. 뭔가 부글부글해도 그냥 이렇게 묵묵히 했는데 대령이잖아요. 대령급이 저런 식으로 특히 해병대 대령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지금 동기분들이 모여가지고 법적인 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켜낸다고 지금 이제 동기들이 먼저 나섰고 얘가 이제 그 해병 안에서의 기수별로 이렇게 다 모임이 있잖아요. 이쪽 안에서도 지지 성명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조용히 묻힐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자칫하면 군 전체로 넘어갈 위험성이 생긴 거고 그러던 과정에 이거 일으켰던 김태호나 지금 이정우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지들끼리 개인적인 커넥션 때문에 사람 봐주려고 했던 일인데 이게 더 커지기가 불안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급하게 이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사단장 빼고 현장 지휘관들만 엮어가지고 이런 양아치들이 진짜 경찰을 다시 넘겨버렸어. 재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고 쉬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박 대령에 대한 그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추고 제일 낮은 걸로 했어. 제일 낮은 걸로 해서 견책으로 낮추고 이걸로 합의 보자. 이걸로 퉁치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엄령이 발동되기 전에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미국인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걸 보면 돼요. 제가 성남 비행장으로 먼저 모입니다, 미국인.